그 다음에 요런 것도 애플스럽지 않은 게 개방형 표준인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 이거 MCP잖아, MCP. MCP로 요걸 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야. MCP를 통해서 X코드의 기능을 사용한다. 왜 이런 거를 할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드디어 애플이 애플 생태계, 그러니까 맥에서 들어가는 웹페이지라든가 앱들, 혹은 아이폰에 들어가는 앱들이라든가 비전OS, 와치OS 같은 이런 앱들을 만들 때에 AI를 탑재를 하게 됩니다. 그 AI가 바로 오픈AI의 코덱스와 함께 엔트로픽의 클로드 에이전트를 가져와가지고 여전히 애플 개발 툴 안에서 자연스럽게 녹여서 하는 업데이트가 바로 이번에 엑스코드 26.3이라고 하는 릴리즈인데요. 실제로 이 애플의 앱도 손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제가 실제로 만든 거 보여드릴 거고요. 사실 이 코드 릴리즈가 나오고 나서부터 M5 프로와 M5 맥스, 맥북까지도 나온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엑스코드 26.3이라는 에이전트 코딩을 지원한다, 요거 자체도 개발 기회는 굉장히 크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AI를 통해서 아이폰이라든가 맥 앱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건데, 심지어 애플이 바깥에 있는 LLM 파운데이션 모델 그리고 코딩 툴을 갖고 와서 에이전트 코딩을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잘 보면은 애플의 AI 전략을 그대로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누구는 애플의 AI 뒤쳐졌는 거 맞죠? 왜냐면은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전격적으로 내세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안들공학 채널을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좀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제가 뭐 애플반이 앱등이니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뭐 갤럭시도 쓰고 다 써요. 근데 애플이 AI에 늦은 것도 맞는데 서두를 필요도 굳이 없는 이유가 바로 애플 생태계를 꽉 쥐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엑스코드 26.3, 요게 쉽게 말해서 애플 앱이라든가 이 맥 생태계의 아이폰 앱이나 와치OS 이런 앱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개발 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 앱스토어에서 다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 앱스토어에 들어가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엑스코드 26.2라고 돼 있어요. 버전 26.2잖아요. 1개월 전. 26.3이 나왔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왜 그런가 하고 좀 봤더니 여기 나오죠. 엑스코드 26.3은 오늘부터 애플 디벨로퍼 프로그램의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릴리스 캔디데이트 버전으로 제공된다. 그래서 곧 앱스토어를 통해 정식 출시 예정이다 라고 돼 있어요. 미리 테스트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애플 디벨로퍼에 다운로드에 가보시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엑스코드 26.3 릴리스 캔디데이트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후보로 돼 있는 요거를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맥미니를 쓰고 있으니까 애플 실리콘을 다운받고 설치를 하면은 이런 엑스코드를 실행해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1분 만에 만든 거거든요. 금방금방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실. 에러 스튜디오 해가지고 지금 아이폰 앱으로 했을 때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이 왼쪽 창에서 지금 여기 지금 제가 코덱스를 연결해놨거든요. 요 부분에서 하고 싶은 거 그냥 넣으면 돼. 예를 들어 가운데 간단히 텍스트를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기록이 되는 메모 기능을 추가해줘, 이렇게 식으로만 적으면은 현재 코드 짜여져 있는 거에서 그냥 이게 추가가 돼요. 사실 이 코드 자체도 제가 초벌로 그냥 이걸로 만들어줘 저걸로 만들어줘 하고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요즘 코딩, 에이전트 코딩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버그가 나도 그 버그 부분을 그냥 체크해가지고 다시 제너레이션 해달라면 알아서 체킹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애플에서 외부에 자기가 쓰고 싶은 엔트로픽의 클로드 혹은 오픈AI의 코덱스 같은 거를 연동해가지고 여전히 이 맥 생태계에서 지원하는 이 툴, 엑스코드라고 하는 이 툴 코드를 그대로 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 지금 메모 생긴 거 보이십니까? 여기 입력을 할 수가 있는 창이 생겼죠. 원래도 이런 거 참 잘 만들게 돼 있어요. 아이폰이라든지 이거 아이패드로 바꾸면은, 아이패드 11인치로 바꾸면은 아이패드 11인치에 맞게 또 이게 알아서 포팅이 되고, 이러한 애플의 원래 개발 생태계의 장점을 그대로 흡수하면서 외부의 코딩 에이전트로 사용할 수 있는 놈들을 외주화해서 가져오는 형태로 지금 요거를 지원을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엑스코드 같은 경우 사용하면은, 저도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 가서 여러 가지 인터뷰도 따고 했지만도 이게 각각의 이 OS별로 연동하는 게 굉장히 쉬워가지고 하나 짜놓고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지금 메모 있는 것들, 원래는 이 버튼 없었는데 제가 좋아요 싫어요 이거 버튼 추가해달라고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각각의 기능들을 에이전트 코딩 툴로 그대로 반영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강점인데, 이걸 릴리스 캔디데이스로 돼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애플이 서드 파티에 해당하는 코딩 에이전트들을 연동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죠. 요새는 워낙 이제 바이브 코딩, 노 코딩 다 이제 그 유행을 하는 와중에 애플에서 지원하는 이 장점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가장 최신의 잘 나가는 코딩 에이전트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애플 생태계, 애플의 수많은 앱들이 굉장히 강력해질 수 있는 베이스가 드디어 엑스코드의 이번 릴리즈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애플의 AI 전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확실히 이번에서 이 에이전트 코어 케이퍼빌리티를 봤을 때에 이 엑스코드라는 IDE 안에서 엑스코드 안에서의 기능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이게 되는 거잖아요. 애플이
그렇게 연동시켰다는 거죠. 사실 이게 뭐 외부 코딩을 그냥 가져왔네 쓰네 이렇게 겉으로 보이긴 그렇지만 또 기존에 있는 그 엑스코드라는 플랫폼, 스위프트 UI라든가 이런 것들 다 그대로 녹으면서 구현을 하는 것이 이 플랫폼의 완전성, 애플이 또 이런 거에 되게 집착하잖아요. 집착이 아니라 진짜 완벽성을 추구하면서 이게 그대로 녹여지게끔 해야지 사용자 경험성에 있어서 애플의 개발자도 사용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시키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심리스하게 이걸 지원을 하겠다는 게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고, 더군다나 클로드 에이전트라든가 오픈AI 코덱스 같은 것들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 애플이 명시한 것이 문서 검색이라든가 파일 구조 탐색 같은 것도 이걸로 다 되고요. 또 여기서 프로젝트 설정을 변경시킨다거나 뭐 빌드를 계속 수정해서 반복하고 여기 디버그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애초에 여기에 없는 패키징을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에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오픈AI라는 노즐이 없습니다라고 바로 되는데 이걸 눌러보면은 자 Generator Fix for Issue 이거 바로 생성하면은 이런 것들 바로 해결이 됩니다. 사실 왼쪽에 그 스테이터스가 바로 나오죠. 생각을 하면서 그럼 전체를 봤을 때 이게 필요한지 없는지 딱 보면서 이거 바로 없애주기도 하고 이런 간단한 디버깅부터 시작해서 엑스코드 프리뷰를 통해 가지고 시각적으로 자꾸 이게 검증하면서 얘가 어떻게 됐니 저떻게 됐니 하는 것들을 잘 융화를 시켰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애플스럽지 않은 게 개방형 표준인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 이거 MCP잖아. MCP로 요걸 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MCP를 통해서 엑스코드의 기능을 사용한다. 왜 이런 거를 할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뭐 애플이 AI가 늦어가지고 그렇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당연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애플이 가장 강력한 게 뭡니까? 애플 생태계잖아요. 만약에 애플한테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해보세요. 야 너네가 가지고 있는 그 생태계 있잖아. iOS, 아이패드 OS, watchOS, 비전OS 그리고 애플 유저들이라는 그런 맥이라는 견고한 생태계랑 지금 제일 잘 나가는 AI 파운데이션 모델이랑 바꿀래 안 바꿀래 하면 애플이 과연 바꿀까요? 이거는 뭐 생각마다 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도 저 같으면은 안 바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애플의 맥 생태계라는 거는 사실 전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마치 엔비디아의 쿠다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수많은 시간이 걸리면서 퍼져나가서 이 생태계를 만들고 엣지 디바이스들 아이폰을 쫙 뿌리면서 애플 워치를 뿌리면서 뭔가 것들을 하면서 차근차근 쌓여온 것이지 그래서 이거를 뭔가 자본을 막 때려 넣는다고 해서 거둘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반면에 AI는 애플 돈 얼마나 많이 법니까? 이번 분기도 얼마나 돈 많이 벌었습니까? 그리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수많은 AI 엔지니어들이 그렇게 돌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투자해서 하면은 솔직히 애플 같은 기업이 못 따라잡을까요? 못 따라잡을 수도 있지만 비견되는 성능의 AI 모델을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MCP 같은 걸로 엑스코드하고 호환되게 이렇게 막 이렇게 에이전트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말이 그 생태계를 유지하고 싶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AI 모델 안 만들지만 야 너네 엑스코드 26.3 같은 거 다른 거 MCP로 연결해서 써. 그러면은 애플 생태가 더 견고하게 되겠구나. 물론 이거를 리스크라고 볼 수도 있어. 이제 위기를 느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애플 생태가 강력하다는 겁니다. 아직도 애플의 엣지 디바이스들 아이폰이라든가 뭐 맥북이라든가 이런 판매 대수가 세계적으로 워낙 많기 때문에 애플이 뭐 하나 산다 이러면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죠. 막 주가 막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매출이 엄청나게 된다고요. 그만큼 브랜드 파워와 큰 손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런 생태계로 연계된 이러한 강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MCP로도 연결이 가능하고 자기 거 엑스코드 사용해가지고도 개발할 수 있고 다른 애들 갖고 와가지고 다 된다는 거예요. 개방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판단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빌드도 하고 테스트도 해보면서 문서도 검색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건데 또 WCCF 텍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애플이 M5 프로와 M5 맥스 맥북 프로를 며칠 혹은 몇 시간 안에 출시할 가능성이 있는 두 가지 흥미로운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요거의 이유 중 하나가 이번에 엑스코드 26.3이 릴리즈 캔디데이트로 나왔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뭐냐? 이 맥스테크의 이 바디 유르예프 이분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 가져오면서 엑스코드 26.3이 나왔습니다. 다른 분이 한 걸 가져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예전에도 이 릴리스 캔디데이트이 나오면은 엑스코드 버전이 나오면은 M5 프로나 이러한 넥스트 모델에 뭐가 나왔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3년 전에 맥OS 13.2 릴리스 캔디데이트가 딱 나오니까 그 다음에 M2 프로 맥스의 맥북 프로가 하루 뒤에 출시된 바가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살펴봐야겠죠. 아직은 발표가 안 됐으니까. 근데 왜 이런 걸 할까요? 새로운 M5 프로세서와 맥북 프로라고 하는 거는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건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런 릴리즈 캔디데이트에 해당하는 새로운 생태계의 어떤 개발 툴을 공개했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의미 있는 릴리즈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지금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애플의 이 AI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MCP로 확장해 나가면서 MCP와 엑스코드를 활용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태계를 더욱더 굳건히 하려고 하는, 마치 엔비디아가 루빈 CPX 같은 새로운 걸 출시를 하고 블루필드 DPU 같이 스토리지를 통해서 워크로드에 따른 KV 캐시를
핫과 콜드로 나눠서 구분하고 이러한 층위를 계속 넣는 것과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꽉 닫혀있던 애플 생태계가 자신들만의 강점이 될 수 있는 X코드의 일부를 공개를 하게 되고 다른 것과 연동하게 쓸 수 있고 심지어 걔네들을 X코드에 가져와서도 개발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생태계 강하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MCP라고 하는 거는 에이전트가 있고 그리고 도구 데이터가 있으면 요걸 연결만 해서 하는 표준화된 프로토콜이잖아요. 근데 이게 오픈 생태계란 말이죠. 이게 딱 느껴지는 게 X코드 플랫폼 중심이라는 거예요. 애플은 X코드가 먼저예요. 이게 메인이고 그게 오픈 AI가 됐건 제미나이가 됐건 클로드가 됐건 뭐 좋은 거 있으면은 여기 연결해졌어.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융화시켜 줄게. 그 안에서 애플의 생태계를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는 앱을 만들어. 왜냐하면은 너네가 만들기만 하면은 우리 생태계에서 앱이 굉장히 잘 팔릴 거거든. 똑같이 팔려도 애플 안에서 팔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훨씬 더 시장이 크니까 훨씬 더 파급력이 있을 거거든 라는 자신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애플이 특정 모델을 자기가 만든다라거나 혹은 어떤 잘 되는 특정 모델에 막 베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애플이 시리 베이스를 제미나이로 가져갔잖아요. 근데 또 이것도 코딩 관련돼서는 오픈 AI랑 클로드, 엔트로피의 클로드를 가져온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델을 전부 자체로 해결한다기보다는 자기들이 통제하는 어떤 제품 경험을 일단 빠르게 올리는 쪽으로 먼저 접근한 것이 아닌가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점차 또 M5 프로, M5 맥스가 나오면은 안 그래도 최근에 몰트봇, 클로드봇 있잖아요. 오픈클로. 그게 이제 맥미니를 통해갖고 굉장히 잘 돌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원래 애플은 성능도 정말 잘 나오지만 전성비가 우수하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돌아가는 그런 서버 대용의 프로세싱 머신이라고 봐도 너무나도 훌륭한데 이 플랫폼만 딱 가져오면은 클로드봇 같은 것도 엄청나게 잘 굴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그냥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이만큼 엣지 디바이스에 자신이 있으니까 에이전트 코딩 요즘 많이 유행하네? 우리가 원래 코딩하는 쪽에서 요거 잘 연결해갖고 해줄게 라고 하면서 연결이 되면은 생태계를 그대로 유지함과 동시에 만약에 M5 프로나 맥스 같이 이 NPU가 강력하게 강화된 요런 프로세서를 지원하는 형태로 또 릴리즈 캔디데이트 지원하게 되면은 여기서 로컬로 또 AI를 돌릴 때에 충분한 성능을 빵빵하게 지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새 하드웨어에 모델을 실행한다거나 뭐 개발 반복 루프 가속 관점에서 그대로 엑스코드 플랫폼을 활용하면서 체감할 수 있는 뭔가를 또 추후로 내놓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뭐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애플이 이런 거 잘하잖아요 원래. 클로드라든가 코덱스 같은 것만 지원하면은 그냥 연결해서 쓰네. 사실 기사 타이틀만 보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클로드도 지원하네요. 아이고 애플 결국 AI 못 만들더니 클로드 같은 거 갖고 왔네. 오픈 AI랑 협력하네. 시리에 제미나이 넣었네. 시리도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제미나이 베이스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애플도 이제 뭐 맨날 그 클로즈드로 폐쇄형으로 가더니 결국은 MCP랑 연결하네. 이렇게 비판을 받을 만한 여지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결국은 AI 전략을 좀 더 구체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게 각각의 필요로 하는 거에 베스트 모델을 결국 가져와서 연결시키는 형태로 해서 전체 생태계는 그대로 애플을 유지를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이게 AI에서의 후발주자라 하더라도 애플이 충분히 강력한 에코시스템을 갖고 있고 엣지 디바이스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또 엄청나게 빨리 따라잡을 공산이 높지 않겠느냐. 만약에 애플이 무너져 내려갔으면은 이번 분기에 그렇게 막 매출이 올라갔을까요?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만큼 이 관성이라는 게 무섭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6.3이라고 하는 X코드의 릴리즈 캔디데이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X코드의 무엇? 애플이 갖고 있는 강점을 대표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거 중심으로 AI를 가져다 쓴다. 마치 아이클라우드라고 하는 것도 애플이 서버를 다 구축 안 했거든요. 이거 제가 늘 말씀드리죠. AWS 거 갖다 쓰고 구글 거 갖다 쓰고 이렇게 합니다. 애플은 자기 생태계와 사용성, 체험성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모든 것들을 외주화해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과연 애플 제국이 그냥 이렇게 쉽게 무너질 제국인가 하는 점을 좀 반추해 볼 수가 있는 이슈인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빠르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안달공학 인스타그램 언리얼텍.에러에서 굉장히 다양한 소식들 이렇게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재밌는 소식들이나 테크 소식들 빠르게 소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